네, 안녕하세요. 주터팬입니다. 오늘은 게임 주식 2월달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달에는 게임사들의 4분기 컨퍼런스 콜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향후 주가 흐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 발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 9일, 10일, 11일, 15일 날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캡처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앞서서 이야기 드렸듯이 게임사들의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대부분 게임사들이 P2E 시스템을 도입한 신작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위메이드가 그랬던 것처럼 게임사들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가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였고, 이후 게임사들의 주가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P2E 신작 출시 일정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이 출시 일정 구체화가 왜 중요하냐? 바로 게임사들의 주가 상승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인데요. 신작 출시를 준비 중인 게임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은 두 가지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출시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 신작 출시는 일반적으로 게임사의 가장 큰 주가 상승 모멘텀일 뿐만 아니라 출시 일정에 따라 게임사의 연간 실적이 변동되므로 미정 상태의 출시 일정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신작의 흥행 여부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게임 출시 이전에는 우리들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출시 전에는 신작 흥행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주가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난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NC소프트, 컴투스, NHN, 조이시티 등 다수의 게임사들이 P2E 시스템을 도입한 신작 출시를 예고했고, 넷마블과 카카오게임즈가 뒤이어 이 시장에 뛰어들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신작 정보나 출시 일정 등과 관련해 추가 언급을 하진 않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대부분의 게임사들의 주가가 기대감이 반영되기 전 수준까지 하락했죠. 따라서 4분기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 콜을 통해 신작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반등할 수 있다라고 추측됩니다. 주요 게임사들의 블록체인 관련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NC소프트는 22년에 게임 출시 예정 중이며 자체 토큰, 플랫폼은 없지만 리니지라는 막강한 핵심 IP를 활용해 신작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넷마블 역시 올해 챔피언스 어센션이라는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고, 넷마블은 이를 위해 블록체인 게임사 아이템 게임즈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신작 게임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죠. 그 다음은 위메이드. 작년에 성공을 거둔 미르4에 이어 22년에도 추가 출시되는 게임이 몇 가지 있고, 위메이드는 위믹스라는 자체 토큰이 이미 있으며 비덴트의 2대 주주 그리고 다수의 타사 게임들의 위믹스를 현재 온보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컴투스. 22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인데요. 크로매틱 소울, 그리고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거상 모바일 징비록, 크리티카 온라인, 골프스타, 게임빌 프로야구, 낚시의 신 등 이 모든 게임들의 컴투스 그룹의 자체 코인 P2E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게임즈. 대표 게임으로는 오딘이 있고 출시 예정작으로는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이 기다리고 있죠. 자체 토큰으로는 보라가 있고, 이 보라라는 코인은 업비트 그리고 빗썸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보라는 게임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월 8일 보라코인 로드맵 발표 웨비나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네오위즈.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동남아에서 인기 있는 아바, 그리고 브라운더스트, 크립토 골프 임팩트까지 네오위즈 홀딩스의 네오핀을 이용해서 P2E 그리고 S2E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NHN이 강세를 보였던 스포츠 등에 우선 적용할 전망이며 이메이드 트리와의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세계 게임 시장 규모 추이 그리고 게임 시장의 전망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시기에도 게임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특히 한국의 게임 산업은 전 세계 4위를 기록할 만큼 오랜 기간 발전한 큰 산업인데요. 그동안 성숙기에 머물렀던 한국 게임 산업은 22년 P2E NFT를 맞이하여 다시 새로운 성장기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MMORPG는 국내에서 양산형 게임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쉽게 개발되는 P2E NFT 게임에 비하면 정말 질이 높은 하이 퀄리티 게임으로 게임성이 우수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실 P2E와 NFT를 도입하기 위해서 꼭 무슨 장르여야만 하는 것은 없지만 다만 MMORPG 장르의 두 가지 특징, 긴 게임 수명, 넓은 유저풀 덕분에 이 두 요소를 도입했을 때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이 길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결국엔 게임 내 재화의 가치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P2E와 NFT 도입 시 게임 내 재화의 가치가 유지되려면 게임이 재미있어야 하겠죠. 첫 번째 기업 컴투스입니다. 최선호주이기도 하고요. 증권사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2만원, 탑픽 의견으로 분석한다 라고 합니다. 이미 올해 다수의 P2E 게임 출시 계획을 공개했고 곧 있을 컴투스코인 상장에 따라 블록체인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목표가를 적용해 볼 수 있겠고 참고로 SOTP 밸류에이션을 적용한다면 컴투스의 목표가는 27만원이라고 합니다. 22만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이고 오늘날의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상승 여력이 플러스 100%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서머너즈 워 IP로 22년 한국 P2E 대작 스타트라는 키워드인데요. 작년 위메이드 미르4에 이어 한국 게임사 중에서는 두 번째로 P2E가 도입된 국내 MMORPG 대작이 출시되는 겁니다. 아직 국내 P2E 게임이 많지 않은 가운데 빠르게 출시를 통해 유저들을 확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되며 기존의 서머너즈 원은 매출의 75%가 해외에서 발생하긴 하지만 대부분 북미, 유럽 지역, 이번 P2E 게임 출시로 인기 있는 동남아 지역까지 컴투스의 IP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P2E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매출의 75%가 해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 지표를 보겠습니다. 21년에서 22년 넘어갈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큰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컴투스를 SOTP 기준으로 적정 가치를 매겼을 때 목표 주가가 27만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게임 사업 가치, 그리고 자회사의 지분 가치, 순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 주가는 26만 5,412원이 나오고 목표 주가가 27만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현재 주가가 12만 3,700원 정도 하니 상승 여력은 무려 118%나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이야기 드리자면 상장된 자회사 지분가치 외에 들고 있는 순현금만 더해도 적정 주가가 27만원인데 심지어 비상장 지분가치, 예를 들면 NFT 회사, 메타버스 회사 등 이러한 것들은 계산하지도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오늘날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매우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컴투스의 차트입니다. 어느덧 2차 지지밴드였던 11만 4,700원부터 12만 600원까지 도달했고 다행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당 가격대는 여전히 지지 밴드로 유효하며 주가 상승은 13만 5,100원을 돌파하고 지지받는다면 이 이후로는 상승 탄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위로는 저항이 15만 7,600원, 그 위로는 저항 밴드가 17만 2,800원, 그리고 19만 1,500원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위로 저항 가격대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해당 기업의 장부 가치, 영업 가치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러한 목표가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다음은 크래프톤입니다. 6개월 목표 주가 40만원, 투자견 매수라는 분석이 게시되었는데요. 단일 IP 배틀그라운드의 매출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22년 신작 출시, 그 흥행에 따라 할인율 감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2년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신작 흥행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가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4분기에 출시한 뉴스테이트의 성과가 기대치보다 저조한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에 최근 주가 흐름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1월 12일 크래프톤은 기존 유료 서비스를 무료 서비스로 전환했습니다. 그에 따라 신규 유저가 급증했고 과금 유저 비율이 높은 모바일 게임에
매출 순위가 상승한 국가의 수가 증가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올해에는 두 종의 게임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상반기에는 언노널즈의 신규 IP 게임, 하반기에는 서바이벌 호러 PC 콘솔 쪽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래프톤의 주가는 이 신작 흥행 여부에 달려있고 두 게임 모두 글로벌 레퍼런스를 보유한 게임사들이 개발한 덕분에 크래프톤의 실적 개선과 함께 게임 IP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크래프톤의 일간 차트입니다. 26만원까지 최근에 하락을 했었는데 바닥을 다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과매도 구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RSI 수치였고 현재 주가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0만원을 탈환하고 이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에 올라와서 V자 반등을 해주면 좋겠지만 매물이 꽤나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V자 반등보다는 여러 번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분들은 이 바닥을 다지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관찰하시고 평균 단가를 희석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역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가격을 관찰해 보시며 보수적으로 투자하고자 하신다면 30만원을 안정적으로 지켜줬을 때 고려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음은 NC소프트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79만원이라고 합니다. 리니지 W의 현재 성적은 청신호라고 하는데요. 이 리니지 W의 1권역, 그러니까 12개국 출시 성과는 블레드 앤 소울 2를 겪으면서 발생한 동사의 신작에 대한 시장 우려와 달리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존의 신작들과 달리 트래픽이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우상향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MMORPG를 주력으로 글로벌 IP를 확보할 계획이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M&A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PT와 NFT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게임 도입 내용은 향후 공개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존 라인업 그리고 신작을 포함한 모든 MMORPG 장르에 전부 도입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고 이 역시 리니지 W의 글로벌 흥행이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현재 라인업만으로도 주가의 업사이드는 충분하다라고 판단됩니다. 22년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NC소프트의 수익 창출 능력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22년 최고 실적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NC소프트의 일간 차트입니다. 증권사 분석과는 달리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오늘날의 가격 역시 상당히 할인된 가격이라고 보여지지만 조금 더 정확한 지지 밴드를 설정하고 진입해 보고자 하신다면 46만 5천원부터 50만원이라는 가격대를 참고해 보시고 주가를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NC소프트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해당 가격대부터 매수를 시작해 볼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자 하시는 분들도 해당 가격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역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13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동사의 영업자산 가치는 6.8조 원으로 추정되고 투자자산 가치는 하이브의 지분가치 1.6조, NC소프트의 지분가치 1.2조, 코웨이 지분가치 1.1조 원 등 총 투자자산 지분가치 3.8700억 원 정도로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21년에는 신작의 아쉬운 흥행 성적이 있었는데요. 이 마블 퓨처 레볼루션 그리고 세븐나이츠2가 회사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 넷마블의 주요 게임들도 점진적인 매출 하향세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4분기부터 스피넥스의 연결 편입에 따라 영업이익이 개선될 전망이고 스피넥스의 대표 소셜 카지노 모바일 게임은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 지표, NC소프트처럼 최고의 예상 성적표를 부여받았습니다. 넷마블은 22년 이후 향후 출시되는 게임의 70%를 블록체인에 연계시키겠다라고 했는데요. 2년 동안 무려 20여 종의 신작을 공개할 예정이고 이 중에 70% 이상은 P2E, NFT 게임이라고 합니다. 3월에 기존 게임 A3의 P2E 도입을 시작으로 하나하나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우리들이 잘 아는 모드의 마블, 메타버스로 구현한 부동산 투자 게임을 연내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넷마블의 일간 차트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파랑 색깔 선은 외부에서 발생한 장기 하락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작용한 다음에 주가를 아래로 밀고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로 얇은 파랑 색깔 추세선은 역시 하락 추세선이며 실제로 여기서 작용하여 주가의 상승을 저해하고
다시 아래로 미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현재 지지밴드에 위치해 있고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98,400원, 101,600원만 지켜준다면 주가 흐름은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고 저점을 높이는 움직임이 발생된다면 충분히 물을 타서 평균 단가를 희석해보거나 신규 진입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펄어비스입니다. 22년 신작 출시 그리고 23년 메타버스 대기라는 키워드인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3만원이라고 합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의 중국 출시로 인한 큰 폭의 실적 개선 그리고 블록체인에 기반한 메타버스 게임 도깨비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할인율 적용은 불필요하다라는 판단이며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에서 외자 판호를 발급받은 이후 약 9개월 만인 올해 3월달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텐센트가 퍼블리싱을 맡은 대작인 만큼 모바일 매출 상위권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에는 펄어비스의 자회사 빅게임 스튜디오의 신작, 4분기에는 붉은 사막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죠. 그리하여 사진 하나로 표현하자면 강력한 따봉을 날려주고 싶을 정도로 훌륭한 예상 성적표를 부여받았습니다. 펄어비스는 신작 공개가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20년 12월에 붉은 사막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강력한 상승을 이뤄냈고 21년 6월에는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판호 발급에 또 급상승 21년 8월에는 도깨비 게임 플레이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되며 또 급상승을 이뤄냈죠. 현재는 꽤나 많이 밀린 상태이지만 지지밴드에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할 만한 위치라고 판단되는데요.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4분기에는 펄어비스가 19년 처음 발표했었던 붉은 사막이 드디어 글로벌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은 P2E, NFT 도입 없이 기존의 서비스가 유지될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메타버스 게임 도깨비에는 P2E와 NFT를 모두 도입할 예정입니다. 도깨비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이지만 여러 산업군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프로젝트를 게임 내에서 선보일 수 있고 게임 외에도 다양한 엔터 요소를 공개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 수익 모델은 여러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발생되는 광고 매출과 게임 매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파랑 색깔 선은 내부에서 발생한 장기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해당 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이탈을 하더라도 다시 위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급상승을 이뤄냈던 그런 투자 심리가 반영되는 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 선에 닿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패턴으로 본다면 충분히 오늘날의 자리부터 분할 진입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저항 밴드는 11만 4,300원부터 11만 5,500원이며 증권사 목표가는 13만원, 현재 자리부터 플러스 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물리신 분들은 오늘날의 자리부터 충분히 물을 타서 평균 단가를 희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이고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매수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 매수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목표주가 10만원이라는 분석이 게시되었는데요. 오딘이 사실 출시되자마자 대박이 났습니다. 올해는 이 오딘을 해외로 출시할 예정이며 무려 10개 이상의 신작 라인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딘은 출시 이후에 꾸준히 양대마켓 매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후 현재는 2위에서 3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간 전투 컨텐츠 등 꾸준한 업데이트로 매출 상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앞으로도 기대되고 오딘의 개발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연결 편입점은 4분기로 이러한 실적 추정을 했을 때 이익률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딘의 대박 덕분에 20년에서 21년 아주 큰 성과를 이뤄냈는데요. 이러한 성장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1월 13일에 사전 예약이 시작된 오딘은 대만에서 플레이될 예정인데요. 4분기 평균 1매출액은 10억원 중반 수준인데 대만 출시를 고려해 봤을 때 22년 평균 1매출은 18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22년 상반기에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이 출시될 예정인데 이 게임이야말로 NFT와 P2E에 최적화된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게임 다운로드 순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마지막은 네오위즈입니다. 목표 주가는 35,000원, 역시 투자 의견은 매수인데 컴투스와 마찬가지로 P2E 게임을 올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플랫폼 네오핀의 오픈, 그리고 향후 MPT 상장에 따라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예정이며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여 할증을 적용하겠습니다. 주목해볼 점은 21년 3월 강원랜드와의 온라인 소셜 카지노 관련한 공동사업 개발에 대한 내용이 올해 1분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오위즈의 성적은 21년에 좋지 않았지만 22년도에는 모든 부분을 회복하고 성장하여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20년도의 성적을 따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오위즈의 P2E 신작 출시에 주목을 해봐야겠는데요. 1분기에는 크립토 골프 게임을 시작으로 2분기에는 브레이브 9, 3분기에는 아바, 총 3종의 P2E 라인업이 올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바의 경우 동남아에서 인기가 있는 만큼 P2E 게임으로 출시된다면 순조로운 스타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네오위즈를 조금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네오위즈의 자체 플랫폼 네오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네오핀 생태계에는 다양한 가상자산, 금융상품과 P2E, S2E, NFT 등의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심지어는 스테이킹, 스왑, 일드 파밍까지 실제로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오핀 서비스에서는 트론, 테라, 이더리움, 아톰, 이오스, 클레이튼, 비트코인, 테더 등 다양한 코인들을 사용할 수 있고 네오위즈 홀딩스의 완전 자회사 네오플라이는 블록체인 전문가이므로 해당 분야를 담당, 게임은 네오위즈가 담당하여 P2E를 접목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 게임 회사들 중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오위즈 홀딩스의 완전 자회사 네오플라이는 2017년부터 블록체인 프로젝트 발굴, 개발을 해온 회사이며 지금도 계속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네오위즈의 일간 차트입니다. 지지밴드 24,400원부터 26,500원에 도달했고 실제로 반등이 나오고 있죠. 현재 가격, 진입해볼 만한 가치가 있긴 하지만 신규 진입한다면 많은 비중보다 천천히 소액 나눠서 진입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저항으로는 32,300원, 그 위로는 저항밴드 48,950원부터 44,000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오위즈 홀딩스의 일간 차트입니다. 지지밴드 52,200원부터 56,000원에 도달해 있고 56,000원에 닿자마자 반등이 나오는 상태인데요. 해당 구간을 지켜주는지 좀 여러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급락이 나온 만큼 급하게 반등이 나올 것으로 또 추측되지만 섣불리 진입하기보다는 안전하게 바닥을 확인하신 다음에 진입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상승한다면 8만원을 돌파하고 지지받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수익 실현을 한다면 1차는 95,500원, 그 다음은 저항밴드인 10만원대부터 고려를 해볼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P2E에 매우 적합한 MMORPG의 강한 나라 한국 게임 산업은 22년 P2E NFT를 맞이하며 다시 새로운 성장기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주대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